네, 안녕하세요. 오늘 읽는 책 정선태입니다. 오늘부터는 김 PD와 전화를 연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직접 이 스튜디오에 와서 녹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주위에서 목소리만 말고 얼굴도 함께 보여달라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화면과 함께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른 책은 윤희형의 소설집 셋을 위한 왈츠입니다. 고른 이유가 없을 수 없는데 이상문학상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는 가운데 작가 윤희형이 절필을 선언했습니다. 2019년에 윤희형 작가는 이상문학상을 수상했는데요. 이상문학상을 받은 게 부끄럽다는 거죠. 이 부끄러움을 끝내기 위해서 붓을 꺾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많은 작가들이 연대해서 문학사상사 측과 기존의 그 출판 업자들 그리고 출판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이란 무엇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제죠. 어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고 말았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문화적 대사건이라고 할 만한데 한국 문화가 어느 수준에 와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고 얘기하는 게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상을 받아본 지가 아주 오래돼서 기억도 가물가물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언제 상을 받아보셨는지 참 궁금합니다만은 그런데 이상문학상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올해가 44회인데요. 상당히 전통이 있는 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김금미와 이기호 그리고 최은영 등 작가들이 이상문학상 수상을 거부했고요. 여기에 박상영 작가도 함께했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윤희형 작가는 절필까지 선언하기 이르렀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잠깐만 보기로 하겠습니다. 윤희형 작가는 제가 보기에는 조서를 참 잘 쓰는 분입니다. 어디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사진 보시면은 어떤 작가하고 많이 닮았다는 느낌이 올 텐데요. 본명이 이슬입니다. 누가 꼭 잘 한번 맞춰보시죠. 누구의 따님입니다. 유명한 작가의 따님인데 누군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가 윤희형이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겨레 2020년 2월 6일자에 실린 정효율과의 이 이메일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요. 들어보시죠. 그걸 저 혼자 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말하는 게 아직까지도 자유롭지 않은 부분이 많고요. 핵심은 작가들의 노동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는 거예요. 작가들은 2020년대를 살고 있는데 아직도 1970년대나 80년대 느낌인 관행들이 많아요. 원고료조차 제때 주지 않는 곳이 많은데 권리마저 빼앗겨야 하고 내 노동으로 이루어진 성취나 성과에 이런 식의 부조리가 얽히는 일이 상당히 많아요. 출판사 대표가 직원에게 부당행위를 하거나 폭력과 범죄를 옹호하는 책을 내기도 하고요. 너무 수치스러워서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긴 인터뷰인데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죠. 절절히 동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문학사상, 이상문학상을 주관하는 문학사상사에서 3년간의 저작권을 양도하라고 했다 그러죠. 여기에 대한 저항으로서 윤희형 작가가 절필을 선언했다는 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작가들 정말 가난합니다. 단순히 계산해 볼까요? 소설책 한 권의 값이 대략 15,000원이라고 잡읍시다. 좀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10,000원이라고 잡을까요? 그러면 10,000권을 판다고 상정하죠. 이 10,000권이면 1억이잖아요. 그러면은 작가가 받는 그 인세는 10%. 세금을 제하지 않은 상태로 10%면은 1,000,000원을 법니다. 1년에. 만약에 1년에 10,000권이 팔린다 그러면은. 근데 1년에 10,000권 팔린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근데 소설책 한 권을 1년 안에 제대로 쓸 수 있겠습니까? 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소설책 한 권을 써서 10,000권을 팔린다라는 가정을 했을 경우 작가들이 받는 연봉은 세전으로 세금을 계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1,000,000원이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이 소설책 한 권에 얼마나 이 힘겨운 노동이 깃들여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전통 있는 이상문학상인데 아마 이 상이 자신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상을 두고 이런 논란이 빚어지는 걸 보면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잠옷 궁금합니다. 그러면 오늘 윤희영의 소설 잠깐 보기로 하겠습니다. 윤희영은 1976년생입니다. 좋은 작품들이 많아요.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설랑, 소설집 설랑이 있고요. 그리고 작은 마음 동호회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슬리안 왈츠, 그리고 붕대 감기 중편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 말고도 좋은 단편들이 아주 많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019년에 제43회 이상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수상작은 그들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고양이였습니다. 이 이상문학상 수상 이후에 소설을 쭉 써왔는데 상처를 입고 절필한다니까 저도 안타깝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 절필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출판사 쪽에 제대로 된 사과와 정말 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버린 그 방향성을 제대로 잡는 것이겠죠. 요즘 말로 얘기하자면은 잘못된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2007년에 간행된 오늘의 소설 셋을 위한 왈츠에는 정말이지 주옥 같은 단편 소설 8편이 실려 있습니다. 검은 불가사리, 표제작인 셋을 위한 왈츠. 셋을 위한 왈츠 참 좋습니다. 왈츠 형식으로 쓰여진 소설입니다. 그야말로 피의 일요일, 절규, DJ 론리니스, 말들이 내게로 걸어왔다, 안개의 삶,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판도라의 여름까지 총 8편의 단편 소설이 실려 있는데요. 어느 것 하나 놓치기가 아깝습니다. 다 소개해드리기는 어렵고 오늘은 판도라의 여름에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판도라는 그리스 신화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약속을 어기고 판도라가 다시 산자를 열었더니 온갖 무시무시한 것들이 나왔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무서워서 상자를 닫고 났더니 그 밑에 희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판도라의 여름에서 던지고 있는 질문은 진실이라는 상자가 열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판도리스 박스, 그래서 판도라 상자를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제품으로 만들어내고요. 이제 그걸 소설로 쓰는 작가가 있습니다. 도로시라는 SF 소설가가 있는데 SF 소설가가 한 말을 들어보시면은 이 소설에서 의도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윤희영 작가가 선택한 그 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금은 추측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문장입니다. 여기 진실의 목마른 여러분 앞에 판도라스 박스를 조심스럽게 내놓습니다. 이 작은 상자는 여러분에게 행복과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판도라스 박스는 정반대로 여러분이 자신을 속이면서까지 믿고 싶어한 모든 것을 뒤엎고 배반하고 전복할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분열입니다. 인간의 표면과 이면은 결코 일치하지 않습니다. 관성으로 유지해온 관계와 억지로 쌓아올린 신뢰, 그리고 신의 눈에 흡족하도록 우리가 알게 모르게 순응해온 거짓들을 이 박스는 한순간에 무너뜨릴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아끼고 의지하는, 그래서 여러분을 결국 절망시킬 사람들의 모습이자 또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떤 문장에 눈에 딱 잡힙니까? 판도라스 박스는 정반대로 여러분이 자신을 속이면서까지 믿고 싶어한 모든 것을 뒤엎는다는 것, 그리고 관성적으로 타성적으로 유지해왔던 것들, 그리고 억지로 쌓아올린 신뢰들, 이런 것들, 순응해온 거짓들을 다 뒤엎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판도라의 상자를 패러디해서 진실이라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을 때 어쩔 것인지,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타성적으로 살아왔는지, 관성적으로 살아왔는지, 진실을 은폐하고 가면을 쓰고 살아왔는지 드러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대단히 두려운 일이죠. 두려운 일이지만은 이 두려움과 맞서지 않으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길들여진 채 관성적이고 타성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작가는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희영 작가의 세슬리안 왈츠에서 판도라의 여름 짧게 살펴봤습니다마는 우리 작가들에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이렇게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건을 몰고 온 것은 그 생태계가, 영화 생태계가 그만큼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혹자는 한국의 작가들의 작품이 다른 나라의 작품에 비해서 조금 성이 안 찬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발 작가들이 맘 놓고 놀고 글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힘겨운 환경에서 창작에 애쓰고 있는 우리 작가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하고요. 왜냐하면 그들이야말로 영혼의 먹을거리인 이야기를 기르고 낳는 농부들이기 때문입니다. 비정상적인 이 행태들이 정상화돼서 우리 윤희영 작가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 윤희영 작가를 비롯한 우리의 젊은 작가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